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장박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여름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밤에 불멍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날씨고요. 슬슬 가을 캠핑과 겨울 캠핑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장박 관련해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슬슬 장박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장박 관련해서 제가 예전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궁금하신 내용을 많이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박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장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장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장박의 장점을 얘기를 드릴 텐데, 동계 캠핑은 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캠핑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당연히 뭐 여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겨울에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을 가려고 하면은 일단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텐트 설치예요. 춥기 때문에 설치하는 동안에도 막 진짜 얼어 죽을 것 같고요. 또한 팩을 박아도 땅이 얼었기 때문에 팩도 잘 안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겨울에 포기하시는 이유가 뭐 추위도 있고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겨울에 캠핑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장박의 최대 장점은 내가 처음에 설치만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가서 캠핑을 즐기시면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힘들게 캠핑장 예약할 필요도 없고 텐트 이것저것 다양한 제품들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몸만 편하게 왔다 갔다 그렇게 겨울 캠핑을 즐기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캠핑을 통틀어서 장박이 제일 편한 캠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박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뭐 2달, 3달, 많게는 4, 5달까지도 텐트를 세팅을 해놓고 몸만 가서 캠핑을 즐기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면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겨울 캠핑에서 제일 좋은 점은 저는 눈 오는 캠핑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눈이 오는 날 1박 2일로 캠핑을 가신다고 하면은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실 때도 막 젖은 상태로 그렇게 집에 들고 가셔야 되는데, 장박을 하시면은 정말 편안하게 우중 캠핑 즐기시는 것처럼 설중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공기가 차갑잖아요. 바깥에서 뭐 좀 춥게 있다가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따뜻한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추운데 불멍할 때 느낌 또한 봄, 가을 캠핑과는 또 다른 맛을 줘요. 그래서 저는 겨울 캠핑을 가장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박을 이제는 거의 매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뭐 장점들은 많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장박의 제일 큰 장점은 그냥 편하다예요. 편하다. 단점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장박의 단점은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매주 캠핑을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박이 훨씬 싸게 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캠핑 장비가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2박 3일 가면은 10만 원이죠. 그걸 매주 2박 3일로 간다고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장박은 한 달 내내 싼 데는 20만 원부터 평균적으로 30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주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장박이 더 싸게 먹힐 수 있는데, 내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뭐 한 번이나 2번 정도 캠핑을 가시면은 사실 조금 아까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월에 30만 원 정도씩을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단점은 한 달만 장박을 받아주는 데도 거의 없어요. 보통은 최소 기본 2달을 잡아줘야지만이 예약이 가능한 그런 캠핑장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보통은 2달에서 3달 정도를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처음에는 2달치나 3달치를 한 번에 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목돈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2달까지는 되게 좋은데 그 이상이 지나면은 매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풍경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맛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저도 장박을 한 2달쯤 지나가면은 슬슬 지겨워서 저는 장박을 길게 빼지는 않더라고요. 한 2~3달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텐트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박은 2달에서 3달 정도 텐트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폴리 텐트 같은 경우는 색이 완전히 변하기도 하고요. 오염이 많이 생긴다거나 파손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싼 텐트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장박용 텐트를 따로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비싼 텐트를 사용했는데 망가지면 뭐 팔기도 힘들고 감가도
고가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박용 텐트를 또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박 끝나면 버린다거나 내년 장박 때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장박용 텐트는 따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름이나 뭐 이럴 때 작은 잠자리 텐트와 타프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겨울 되면 외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과 침실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리빙쉘 텐트를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리빙쉘 텐트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경우는 눈에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면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에어 텐트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쌓이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폴대를 사용한 텐트 같은 경우도 폴대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박용 텐트는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TP형을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프레임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텐트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버릴 용으로 뭐 한 20에서 30만 원짜리 텐트 제품을 장박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 코스트코 차고지 같은 거를 장박용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물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그 알리에서 20만 원대의 차고지 같은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장박을 즐기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박용 텐트를 또 구입하는 추가 비용이 지출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겨울에는 큰 텐트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거든요. 장박용 텐트는. 왜 그러냐면 실내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안을 좀 채우고 싶은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몸만 가서 편하기 때문에 안에 좀 비어 보이는 거를 채워주고, 뭐 TV를 갖다 놓는다거나 어떤 분들은 냉장고를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대한 장박을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막 계속 생겨요. 또한 평소에는 힘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화목난로도 넣고 싶고 뭐 그런 다양한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가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박 비용은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실제로 장박을 하다 보면 그 큰 텐트 안을 채우는데 돈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더라고요. 평소에는 내가 짐 때문에 많이 들고 다니지 못했어도 장박은 몸만 가면 되기 때문에 풀 세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철수할 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장박을 하다 보면은 장박하시는 분들끼리 계속 자주 마주치고 뭐 옆에 장박하시는 분 계시면은 좀 친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좋은데 이제 장박만 가면은 뭐 술을 들고 계속 저희 집에 찾아온다든지,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다른 텐트에서 계속 와가지고 뭐 술자리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장박지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그렇게 술 파티가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조용한 캠핑을 원하는데 다른 데서 계속 매주 오면은 그게 또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박은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단점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박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시라고 하면은 무조건 장박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장박은 그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박을 아직 안 해본 분이시라고 하면은 장박을 꼭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박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박은 우선은 어떻게 예약하는 게 좋냐면, 홈페이지에 장박 관련해서 대부분은 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박은 어떻게 잡냐면, 내가 가본 캠핑장 중에 제일 괜찮은 캠핑장에 전화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캠핑장 주인분께 혹시 장박하시냐, 장박 언제부터 신청을 받냐, 장박 몇 달까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장박은 2달에서 3달을 기본으로 잡고 대부분은 한 번에 결제를 해야 돼요. 보통은 11월에서 4월까지만 장박을 받는 캠핑장이 대부분이고, 거의 1년 내내 장박을 받아주는 캠핑장도 있는데 대부분은 겨울에 동계 시즌에만 장박을 받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2~3달을 기준으로 잡는데 그 이후에 장박을 더 하고 싶으면 월 단위로 끊어서 결제를 하시면 되세요. 장박 비용은 20만 원대는 이제는 거의 없고요. 평균 한 달에 30만 원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내내 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보통은 주말에 금토일 2박 3일만 가서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내내 있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평일은 이용이 안 된다고 공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주말에 잘 안 가기 때문에 평일에 이용해도 되겠냐라고 캠핑장 주인분께 양해를 구하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있고 싶으면은 그냥 양해를 구하면은 대부분 다 그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금토일에만 가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박지는 장박을 하는 사이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들은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서 장박을 예약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추석이 끝나면 이제 장박을 받으실 건데, 장박을 받을 때 빨리 신청을 하시면 되고, 내가 갈 시간이 없어서 장박지를 자리를 못 정하겠으면은 사장님한테 남아있는 장박지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시면 되고요. 제 경험상 장박지는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게 좋냐면, 물론 뭐 풍경도 좋고 넓고 이런 사이트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는 가까운 곳을 장박지로 잡으시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뭐 1시간 거리 캠핑장도 예약을 해봤고, 작년에는 거의 3시간이 걸리는 그런 장박지에서 장박을 해봤는데,
장박지가 멀어지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의 캠핑장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가 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집으로 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을 잡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겨울에는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장박지는 너무 산길을 올라가는 곳으로도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쌓여버리면은 고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장박지를 올해도 추석이 끝나면은 예약을 잡을 거고요. 올해 장박지 세팅하는 법부터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이거 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박지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